제가 전에 여기 모든 강연을 첫 시작할 때의 그 사무실 건물이 이 빌딩이었거든요. 거의 한 20년 전에. 그때 여기 16층이었어요. 1605호. 이런 높은 층에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16층에서 살면서 뭘 배웠냐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무실 겸 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 한 칸짜리예요. 이거 지금 두 칸을 저희는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라꾸라꾸라고 하세요. 라꾸라꾸를 깔고 제가 여기서 잤어요. 딱 아침에 뷰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서. 겨울에 눈 내리고 그러면 환상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어컨이 천장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에어컨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사무 오피스텔은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6시 되면 에어컨을 꺼버려요. 근데 저는 여기가 집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6시 되면 히터를 꺼버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꺼버려요. 그러면 좋은 뷰 보면서 뒤져버려요. 이제 그때부터는 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데 16층에는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그럼 저걸 열잖아요? 저걸 열었는데 바람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문이 나가는 문이 없어요. 맞아요. 바람이 나가는 문이 없잖아요. 이게 세일즈의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선생님이 그 냄비에 미쳐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건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열었어요. 팔려고. 이걸 연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시원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가는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원해지냐? 이 제품을 정말 팔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건 바람이 생긴 거거든요, 마음에. 근데 그것을 고객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문을 열어줘야 돼요? 맞아요. 사지 않고 저 사람이 나갈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을 닫고 냄비로 고객의 이거를 막 쳐가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제품은 무조건 까고 이것만 막 이렇게 쳐버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바람의 목적은 시원함인데 바람 많이 부는 공업용 선풍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분명히 그 바람 자체에 이 센 게 있는 거죠. 근데 센 바람일수록요, 나가는 문을 열어줘야지 시원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강연도 되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확신이 엄청 있어야 돼요. 교주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나갈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답답해요.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책을 말 안 하고 누구 책을 얘기를 하죠? 계속 해민 스님 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 책 세일즈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해민 스님 책만 계속 세일즈 해드려요. 그렇다고 막 스님을 스님에 대한 그 책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스님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가격 대비 그 제품이 더 좋고 그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좋다고 말하는 게 내 걸 더 잘 세일즈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제가 김미경 원장님한테 그게 안 됐어요. 아니 김미경 원장님 저하고 왜 비교를 하지?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김미경 원장님은 여성들한테 되게 특별히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파이팅 하시려면 사실은 제 강연보다 김미경 원장님 강연을 들으시고 또 김미경 원장님 강연에 결이 맞는 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100만 너무 부럽다. 정말 저 이제야 19만인데. 그러면서 내가 못하는 걸 얼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부러워할 건 부러워하고 그래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일즈 상태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한 완벽해질 필요 없죠. 우리 브랜드도 완벽해질 필요 없고요. 우리 회사도 완벽해질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도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완벽하다고 말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불편한 바람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처음 상담하실 때도 김 원장님하고 할 때 그런 거 있었을걸요. 아, 그런 부분은 제가 못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안 맞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학위가 있나요? 저도 야매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은 김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의 느낌으로 신뢰를 잡는 게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다고 하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만 말하네. 근데 이 사람 말하는 느낌이 괜찮네. 신뢰가 생기네. 그리고 돈을 페이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분은 그래도 김창옥을 만나려고 이 클래스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김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선생님, 강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이미 원장님하고 수업하면서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그냥 오늘 얼굴 한번 보려고 나왔어요. 이러는 사람도 이 클래스에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원장님은 원장님의 그레이드가 있고 강사님은 강사님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강사님 그레이드로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나 강사님한테 내가 밀리고 그러면 더 만회하려고 어떻게 하고 만회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캄프라치라고 해요. 그럼 캄프라치를 알아요, 사람들이 또. 저 캄프라치 하고 있네. 좀 배운 척 하네. 전문 지식인인 것처럼 하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자기 결대로 장사하는 게 제일 장사 잘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결이 있어요. 내 지식의 결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결대로 말할 때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거기에서 좀 모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상을 세워요. 그 상이 좋아 보이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음성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성북동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종교인의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자기 소리를 못 낸다니까요. 교수는 교수 소리 내려고 그러고 의사는 의사 소리 내려고 그러고 자기 소리를 안 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좋은 건요. 사장님 소리도 아니에요. 전문가 소리도 아니에요. 누구 소리예요? 자기 소리, 자기 결이에요. 그게 좀 모질라도 괜찮아요. 번드르르한 능력이 있고요. 소통 능력은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소리를 내고 싶다면 그냥 전문적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문성 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예? 이런 표현, 이런 목소리, 이런 행동은 전문적으로 보이겠지? 아니면 성스러워 보이겠지? 고상해 보이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는 그게 있어요. 네. 남들이 나를 친절하게 봐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친절한 자기만의 그 상의 소리를 낸다고요. 그게 옛날에 포브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남산 2호선을 지나가는데 그 티켓 끊어주시는 분이 이렇게 티켓 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포브리 사장님 옆에 있다. 안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해. 제가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했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김 교수님. 그거 진짜 하늘의 소리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근데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괄로 열고 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특별하죠. 저 여기 지나가는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죠. 예? 뭐 싸가지 없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쪽에서 뭐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왜 그렇게 낸 거라고요? 나 특별하고 친절하고 보통 사람 아니라고 저 알아줘요. 근데 그럼 제가 언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어머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은 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가겠죠.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쌩 까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씨 안 돼. 안 돼. 기계로 바뀌어야 돼. 직업을 잃어봐야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들. 왜? 있어서 기분 나쁘잖아. 사람을. 그러면 또 제3의 자아가 저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응? 인간을 존중하는 게 없고 너는 인간을 너무 무시해. 그럼 또 다른 자아가 내가 이거 2,000원 내는 걸로 이 지금 터널가면서 뭔 정신병이냐 이게 지금 이 미친놈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서로 대화하다가 또 왔다 갔다가 아우 머리 아프다 씨 막 그러면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정신병이냐고요. 근데 그 사장님 말이 진짜 하늘 소리예요. 안 감사하잖아요. 사장님 보기에도 아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사장님은 해버린 거예요. 네. 저랑 친밀해서 한 건지 예의가 없어서 한 건지 개념이 없어서 한 건지 사회활동을 못해서 한 건지 했어요. 한 게 저한테는 땡큐가 된 거죠. 고마운 일이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쉬쉬하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히려 우리가 페이를 하고 시간을 내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온 것은 우리 안에 상당한 자력갱생,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요. 자력갱생, 내 스스로 갱생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고 시간 내고 공간을 이동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어떤 시인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제가 레스토랑 병천 순대에서 본 거예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대한 내 사랑이 우리를 밀어서 공간을 이동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선생님께 추천드리는 것은 이미 센 바람이 들어왔으니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에 그러면 어떻게 문을 반대편을 열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고객이 도망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확신은 그거 같아요. 이미 선생님은 그것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진짜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세일즈하는 기법이 아니에요.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처음에 제대 학교 졸업하고 몇 번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1번 생명보험회사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팔아볼래요. 2번 수입자동차를 팔아보래요. 3번 보석 딜러를 해보래요. 전부 다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잘할 거야. 너 사람 좋아하고 말 잘하잖아. 어? 근데 영업은 사람 좋아하고 말 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할 만한 가치를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걸 일단 해보지 않았고
그러니 내가 내 몸무게를 싣고 말할 만한 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생명보험도, 그러니까 그게 생명보험 자체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제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아, 그러면 나중엔 결국 내 말에 힘이 없어지겠다. 그리고 말의 기술에 배터리를 주는 거는 사람 마음 상태인데, 이 기술은 그냥 기술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적지 않은 돈 벌겠다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못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내가 변화된 걸 얘기하자. 그래서 학원에 가서 시간당 2만 원 받으면서 종로 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일을 한 거거든요. 2시간 그때 했죠. 4만 원 받고 회사 측 5, 저 5. 그래서 저는 2만 원 벌고, 그리고 한 달에 8번 16만 원 그때 한 달 수입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해볼만 해요.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런 거. 근데 그게 가치가 됐던 물건이 됐던 자기가 해보고 좋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세상 모든 유통의 기본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이 강할수록 나가는 문을 열어주라. 근데 이 물건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물건이 괜찮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이라면 사람들이 느끼겠죠. 근데 저는 선생님을 그 세일즈 하는 분으로 둔 그 회사의 오너가 부러운데요. 네. 그런 확신을 갖고. 사야 되나? 아니 근데 선생님 봐보세요. 이 과정이 나중에 무엇을 할 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컨텐츠의 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자기 몸은 바치지 않은 채 남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진짜 설득하려면요, 자기 몸을 바쳐야 돼요.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야지 누군가의 마음을 진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 다 쳐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뭘 팔려고 하거나,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기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거는 나를 까고, 그 깐다는 게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내가 다른 걸 써봤으면 알았을 텐데,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그러니까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뭘 유통하셔도 유통하실 수 있는 탤런트가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이렇게 있기에는 그 탤런트,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탤런트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냄비가 될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확실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면서도 아신 건, 나는 냄비가 아니었다, 기었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해 본질은 내가 무언가 집에 있다가 전업주부로 있었던 것에서 내가 뭔가 내 무대를 갖고 내 런웨이를 갖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조그마한 소정의 성과라도 그 성과가 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느끼는 선생님의 내적 희열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시간이 지나서 냄비였다가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형의 가치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걸 인식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품목은 선생님이 진짜 목 놓아 말할 수 있는 거, 그걸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유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품목이든 그건 상관없죠. 제가 여기에서, 이것도 저는 보이지 않는 물건을 여러분에게 세일즈하는 거잖아요. 이건 냄비도 없어요. 그냥 주댕이만 까고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 보이는 걸, 이거 지금 진짜 낙동강물, 대동강물 파는 거거든요. 강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막 이걸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의 것을. 근데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 몸을 통과된 말인가?
진짜 내 몸에 무게감을 걸고 말할 수 있는 말들인가. 사실 그걸 생각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체험한 건가? 내가 경험한 건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사람들의 삶에 이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삶에도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건가?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너무 확신하니까 남한테 문을 닫아둔 채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제가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 실수와 실패를 하겠지만 실패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기운이 빠지지 않은 채로 계속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알아가고 또 그래도 마음의 기운이 빠지지 않고 또 계속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결국 우리의 성장점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나이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한다면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은, 소망해야 될 제목은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마음의 기운이 빠지지 않기를, 자식이 있다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거나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은 다 에피소드예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는 나중에 지나보면 다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나 이래서 성공했다가 별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너 잘났다예요. 근데 어머 저 사람도 나랑 똑같고 어머 나보다 더 그러네, 어이가 없네. 어머 저 사람 그래 그런데도 저 사람 여전히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네. 그걸 솔직하게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네. 저는 그게 차후 세대의 희망의 메시지들이 될 거라고 봐요. 예전 메시지는 난 이렇게 성공했어.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해. 솔직히 저는 그건 쌍팔년도 방식.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뭐 난 이렇게 해서 하버드 갔다. 막 하버드 간 사람 꽤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해민스님 하버드 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는 못 가도 뭐, 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그 어려웠던 시기가 거기에 대한 자세와 좋은 태도를 갖춘 게 누군가한테 그게 될 그런 세상도 온 거죠. 잘한 건요, 가만히 내다 놔도 다 알아봐요, 사람들이. 네. 네. 이쁜 여자는 그냥 봐도 이쁜 거예요. 내가 왜 이뻐졌는지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이쁜데 그걸 뭘 설명을 뭐 하러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내버려둬도 알아보고, 좋은 컨텐츠는 내버려둬도 알아보고, 뭐 거기에서 좀 뭐 친절함, 위트, 열정. 실수를 그만해 편하게 놔두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 realize